몇 년 전 한국 여행을 다녀온 엄마의 사진을 보던 중 화려한 연등이 수놓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지. 한국의 절에서 본 광경인데 정말 아름다워 사진으로 보았지만 한국의 불교 문화와 사찰 생활이 너무 궁금했죠. 존슨 앤 웨일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메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호텔 관광과 요리 등에 대해 연구하기로 유명한 학교랍니다. 전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찰 음식이 궁금해졌어요.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음식들을 접할 수 있죠. 전 사찰 음식이라는 게 무척 생소했고 궁금해졌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제 바람을 아시는 부모님께서 졸업 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왕 한국으로 여행 가는 거 저는 연등회 기간에 맞춰 한국에 도착했어요. 연등회는 1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등 축제로 지난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고 202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매우 특별한 축제죠. 저는 이 아름다운 연등회를 실제로 보고 싶어 여행 전 여행 기간과 지내는 숙소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예약했습니다. 제 단짝 친구 앨리스와 같이 가게 되어 더 기뻤죠. 앨리스는 무척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여서 같이 여행 가면 더 즐거울 것 같았거든요. 축제 첫날 저는 서울 조계사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사찰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도 열려 있어서 맛있는 사찰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며 구경을 다녔죠. 익히 알고 있던 비빔밥을 실제로 맛보니 정말 맛있었는데요. 색다른 사찰 음식도 있었습니다. 오이만두, 나물전, 청국장김말이, 버섯 양념튀김, 가지새싹말이도 맛있었지만 제가 반한 건 연잎밥이었어요. 맛도 맛이지만 각종 채소의 아름다운 색깔 조화로 깔끔해 보이는 비주얼이 정말 눈길을 사로잡더군요. 제가 놀란 건 재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신선해서 먹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이었는데요. 전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모든 생명의 조화와 이를 귀해 여기는 마음이 담겼다 라는 사찰 음식을 소개해 주신 스님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더구나 그릇을 뻥 튀기를 용기로 활용하여 축제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바로 불교의 지혜라고 설명하시더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버섯을 즐겨 먹지 않았는데 신선한 재료들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찰 음식은 자극적인 양념이나 동물성 식재료를 쓰지 않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셰프의 테이블과 같은 음식 다큐멘터리도 등장해서 무척 관심을 받았었죠.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한다는 사찰 음식은 빠르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요즘 보기 드물기에 더 주목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연 그대로의 수수한 텃밭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창의적인 음식을 직접 보고 맛보고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고 해요. 어디서 나고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식재료의 여정을 알아야 제대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식재료를 알아가는 과정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건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린 나물잎은 소금 간만 해도 맛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양념이 필요하다고 하며 식재료는 하나인데 요리법과 맛, 질감은 20가지도 넘고 산과 들에서 나는 나물만 가지고도 회국의 유명 레스토랑 못지않은 다이닝 코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비법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연등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작은 연등을 하나 만들었어요. 화려한 등불들이 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길을 걷다 보니 여행 와서 느끼는 기분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좋아하는 친구와 오래간만에 옛 추억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저는 앨리스와 함께 대규모 연등 행렬을 보러 갔어요. 수천 개의 연등이 밝히는 거리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연등 행렬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연등을 들고 행진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인구의 20만이 불교를 믿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종교 행사가 열리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멋져 라고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앨리스도 동의하며 맞아,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야.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게 정말 대단해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앨리스는 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며 제 손을 이끌었는데요. 바로 요즘에 핫한 유진 스님의 공연이었습니다. EDM 디제잉이라고 해서 유명한 DJ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인가 했거든요. 근데 스님이라니 의아했습니다. 뉴진 스님의 활기찬 춤과 음악에 맞춰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손뼉을 치고 환호했어요. 전통적인 불교 음악과 현대적인 전자음악이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미있는 불교라는 슬로건이라는 주제에 딱 어울렸는데요. 승려복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삭발한 머리에 헤드셋을 얹은 DJ가 하는 말을 구호처럼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극락광생이라는 뜻은 몰랐지만 분위기가 너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저와 앨리슨도 공연에 맞춰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한국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라며 기뻐했어요. 정말 신나게 놀고 난 저희 둘은 꿀잠을 잤고 다음 날 연등회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즐겨보려고 했습니다. 전 특히 길놀이가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조계사 앞길에 마련된 문화마당에 참여하다가 사물놀이나 선녀복장을 한 행진이 지날 때 길거리를 지나던 시민들과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물놀이 소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전통악기와 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고 불교 예불 체험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이 멋진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라며 앨리스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연등 행사는 밤에 더 멋졌는데요. 청계광장을 따라 걸으며 각종 화려한 전통 등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표현을 했는지 정말 한국인들의 솜씨는 놀랍더군요. 조계사의 등과는 또 다른 예술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마다의 소원과 정성을 담은 각종 등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는 청계천을 걷다 보니 배가 고프더군요. 종로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을 맛보고 싶었죠. 식당에 들어가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고 맛있게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았지만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만 적혀 있어서 당황했어요. 영어 메뉴판이 없어 뭘 시켜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던 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저희를 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대학생은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주며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추천했어요. 이 동네는 골뱅이 무침이 맛있다고 해서 그것도 주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생 덕분에 무사히 주문을 마칠 수 있었고 대학생은 밥도 추가로 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조언해 줬어요. 저는 대학생의 추천대로 밥을 추가로 주문했죠. 잠시 후 직원이 밥을 가져다 줬는데 그것은 즉석밥이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는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고 그날 저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골뱅이 무침은 무척 매콤해서 처음에는 먹기 어려웠지만 양념 맛이 풍부해서 밥과 함께 먹으니 먹을만 하고 맛있더라고요. 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나물들도 정말 맛있었죠. 골뱅이의 식감은 좀 낯설긴 했지만 이 또한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갔는데 예상보다 가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아까 도움을 주었던 대학생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학생은 계산서를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주인은 반찬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왜 이런 걸 묻냐는 표정으로 한국인들끼리 온 테이블에는 반찬이 무료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반찬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식사에서 차별을 받는 기분이 들어 매우 기분이 나빴죠. 저는 왜 외국인에게만 이런 차별을 하는 거죠? 라고 물었지만 주인은 그저 규정이라고만 답할 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물도 반찬도 공짜로 주는데 이게 한국의 인심이라고 본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계산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도움을 준 대학생은 저를 위로하며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풀렸지만 그래도 이 경험은 한국 여행 중 가장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답니다. 식당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컸지만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었죠. 저는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식당을 선택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아까 식당에서 도움을 주었던 대학생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들은 저 가게의 방침이라고 하니 더 대응을 못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가져가실까봐 속상해서 이렇게 따라왔어요 라고 설명하며 차 한 잔을 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대학생들의 따뜻한 태도에 감동하여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한 저와 대학생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좋은 점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에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대학생 중 한 명인 수미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해요. 오늘 일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차를 마시며 대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대학생들은 저에게 추천할 만한 여행지와 맛집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줬어요. 저는 그들의 도움 덕분에 한국 여행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들과의 대화 중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과 대학생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권유했어요. 연등 행사를 보기 위해 왔다는 저희에게 자신이 템플스테이 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다며 고요한 사찰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의 대화 중 아미니 학생이 자신의 일본 여행 경험을 공유했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을 여행했을 때 일본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1,000렌을 추가로 내야 하는 음식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차별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일본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니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외국인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해가 돼요. 오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알 것 같아요. 수미는 이어서 말을 꺼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신뢰감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요. 겉모습이나 언어로 판단해 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오늘 한국에서 그런 느낌을 느낀 것에 사과하고 싶었고 한국에 대한 실망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대학생도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도 일부 가게에서 외국인들에게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환영하려고 노력해요. 오늘 겪은 일이 한국 여행 경험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생들의 따뜻한 말에 감사하며 답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좋은 기억이 많아요. 오늘 일은 잊고 앞으로 남은 여행을 더 즐기고 싶어요. 대학생들은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더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가 추천하는 다른 명소들도 방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경복궁의 야경이나 인사동의 전통 공예 체험도 정말 좋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추천에 감사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음 여행 일정에 꼭 참고할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예상치 못한 차별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만난 대학생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 덕분에 결국에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날 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돌아갔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행은 항상 기대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뒤로하고 다음 날의 여행 일정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템플스테이를 예약한 날이 다가왔거든요.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참 나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하기로 했어요.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화계사는 자연 속에서 수행과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화계사에 도착한 저희는 사찰에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주변의 푸르른 산과 맑은 공기가 저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줬죠. 사찰의 첫 일정은 스님과의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일정과 규칙을 설명하며 저와 다른 참가자들을 환영해 줬어요. 첫날 저녁, 저는 맛있는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느낌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스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죠. 제가 제일 좋았던 시간은 사찰 음식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설거지 거리가 거의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는데요. 불 하나, 팬 하나, 그릇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생각해서 다듬어 놓고 요리를 해 물과 에너지,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더군요. 모두 자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요리에도 담기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사찰 음식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지속 가능한 발전, 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음식이 바로 사찰 음식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사찰 투어와 북한산 둘레길 걷기 명상에 참여했어요. 사찰 투어는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을 돌아보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어요. 북한산 둘레길 걷기 명상은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저에게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을 선사했어요. 숲속을 걷는 동안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걷기 명상 중간중간 스님 자연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어요. 또한 저는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도 참여했어요. 차담은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는 스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스님은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저의 질문에 스님은 현재에 충실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저는 사찰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한국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화계사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었고 저의 한국 여행을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답니다. 화계사에서의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단 한 번의 여행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 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다음에 온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도 템플 스테이를 해보고 싶어. 저는 특히 자신에게 뛰어와 차를 한 잔 사주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던 한국 대학생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 대학생들을 또 만나고 싶어 저는 생각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친절은 잊을 수 없어.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곳을 방문할 것을 다짐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면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화개사에서 배운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현재에 충실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교훈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다시 만나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갈게. 이렇게 저의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해 더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고 싶다는 다짐을 안고 돌아갔답니다.